네, 오늘 시장의 뜨거운 감자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뜨겁다기보다는 차가운 종목들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강성호 아나운서의 소식 전달과 함께 여러분들 살짝이나마 좀 웃음 지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현실을 또 직면해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지 이번엔 제약바이오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많은 분들 고민하시죠. 한번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도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주들이 밀려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SK케미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SK바이오팜은 지금 벌써부터 40대 1의 경쟁률 그리고 초반 스코어도 좋다고 이 청약 흥행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왜 SK케미칼은 오늘 또 장중에 30만 원 내주면서 28만 원까지 빠졌을까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 업종으로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해 드리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실제 상장하고 나서도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SK케미칼에서 벗어났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따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좀 재평가, 주가 리레이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K케미칼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현재 시장 조정의 원인 이런 두 가지의 원인을 다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세가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차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부분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가가 언제까지 우상향하냐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못 팔아서 지금 적당할 때 못 팔았다고 해서 손절에 동참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지금 시장도 회복을 해야 되고 향후에 저는 일단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지수 자체를 좀 우상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원인으로 SK케미칼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상장 청약을 같이 신청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송도현 대표님이라면 하시겠는지 지금 공모가가 65,000원이라서 높진 않다라고 하는데 네. 그 주가 평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네. 그럴 거예요. 네, 저랑 비슷한 상황이겠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비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장외가랑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장외가가 약 2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6만 5천 원인가요? 공모 상단가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장외 가격과 비슷하게 맞춰진다 해도 약 10만 원 중반 혹은 후반 어쩌면 20만 원 이렇게까지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상장만 한다 해도 시가총액이 약 3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네. 그렇게 상장을 이제 하게 돼버리면 약 3배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 10조 수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그런 그 가격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10조 원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공급 코로나19 백신 실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체크하고 계신데요. 올해보다 내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3년의 경우에도 다소 실적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제 국내 공급의 경우가 이러한 상황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최근에 백신으로 인해서 뭐 부작용이라던가 사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려서 또 마침 시장도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이 청약에 뛰어들어야 돼? 정말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흥행할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 갖고 계신데 만약에 성황리에 따상을 보여준다면 무언가 참 침체됐던 제약바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까요?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개별적인 이제 호재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 자체가 조금 돌아서는 성장주 쪽에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일단은 매기가 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근데 지난주부터는 어쩔 때는 대체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반등권이 세게 다른 섹터보다 세게 나와주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점점 바닥이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근데 호재 자체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의 수급은 자체는 좀 쏠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근데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네.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는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분석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본다면은 좀 반반 같다. 아직은 분위기가 확실하게 돌아설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개별 섹터 위주로 조금씩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점진적으로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흥행을 하더라도 좀 개별적인 종목 상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백신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생각이 나고 사실 셀트리온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양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다 보니 네. 단순히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영향도 좀 같이 받는 것 같거든요. 주주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어떤 호재가 없고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이 계속 강하게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와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개별적인 어떤 종목의 어떤 하락 이슈보다는 시장 조정에 따른 현재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자체는 일단 최대 실적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펀디멘탈적인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레키나로주 일단 코로나 치료제가 유럽 의약청의 의약품청의 EMA에 이제 항체 치료제로서 이제 품목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조기 사용 결정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호재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의 매출 자체는 워낙 증권가에서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그 상하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짐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매출로는 크게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본업인 램시마 그리고 네. 허주마 트룩시마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점유율이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고 특히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이 제형 변화에 따른 그런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단가가 좀 셉니다.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지수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그 전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일단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사실 셀트리온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라고 여쭤보시면은 실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로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라는 그 모멘텀이 실적으로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네.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함께 국내에서 또 K바이오 하면은 CMO, CDMO가 떠오르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바이넥스에는 이제 개별적인 다른 악재가 있었는데 네. 바이넥스와 ST팜 이런 CMO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다른 어떤 신약 개발 위주의 바이오 섹터를 이제 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이 바로 저는 이제 CMO 기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요? 일단은 그 똑같이 바이오 섹터로 묶여 있고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가 지금 국채 금리 상승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가 완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점을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계속 추가 하락을 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업종군이 성장주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CMO 기업들도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더라도 또 추가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ST팜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시총이 미치고 일단 당연히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T팜은 이제 가장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RNA 치료제인데 오늘도 공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공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공시가 이제 그 혁신형 치료제 쪽에 원료 약품을 공급을 한 그런 공급 이슈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RNA 치료제 쪽에서의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강조를 제가 지난주에 많이 드렸는데 이제 신규 비즈니스 부분인 이제 메신저 RNA가 이제 ST팜의 단기적인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메신저 RNA 같은 경우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이제 출현을 함으로써 갑자기 커지고 있는 비즈니스 이제 분야고 ST팜은 3년 전부터 네. 메신저 RNA 분야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죠. CDMO와 신약 개발 모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메신저 RNA 쪽을 왜냐하면 이제 계속 백신은 계속 공급 부족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쪽도 그 계속 원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일단은 ST팜이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가 아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증설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죠. 보통은 이제 사실 1억 도즈 이상을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경진 대표이사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이게 인터뷰 자료가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힘을 합쳐서 모더나 CMO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네. 왜냐하면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이. 네. 근데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단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나올 거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뭐 이런 이베스트 리포트를 이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증설 이후에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녹십자가 최근에 모더나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요. 그 말은 즉슨 정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심리가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좀 손실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세요. 당연히 버티셔야죠. 왜냐하면 이런 시장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이슈라는 것은 사실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워낙 그 이제 불안한 심리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신용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대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신용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돼버리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물량들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펀디멘탈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우리나라 어떤 그 전반적인 기업 실적 자체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은 실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도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일단 제약바이오 지금 매도할 때 아니다 버텨보자라면서 탄탄하게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